How many miles between accidents for the average car on the road? 190,000 miles on average. Okay. In a Tesla without FSD, that number is roughly 600,000 miles. In a Tesla with FSD, it is 3.2 million miles. Wow. Prototypes are easy. Manufacturing is hard. And then manufacturing at scale with positive cash flow is excruciating. It's mega pain. But the Tesla team has done it. So. 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2015년 기사를 보면 이때 테슬라가 차 한 달에 팔 때마다 $4,000 이상의 손해가 나온다라면서 테슬라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기사가 정말로 많았죠. 그리고 2018년 무려 2조가 넘는 돈이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는 언론의 보도로 도배가 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출 총 이익이 무려 13.4 빌리언 15조 가량에 되는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게 버틴다라고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18년도에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들과 주 100시간을 일했고 정말로 인생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언급을 하였죠. 만약 이때 생산 지옥을 넘기지 못했다라면 지금의 테슬라는 없었을 것이고 머스크는 전 재산을 잃고 망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뭔가 성공을 하려면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사람의 의지가 결국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스크가 다시 한 번 더 100시간 근무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델 3 대량 생산이 아니라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테슬라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부터 머스크는 세금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고 트위터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테슬라가 힘들 때는 주식을 팔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머스크입니다. 확실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위기다 하지만 테슬라가 위기일 때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머스크죠. 이러한 의지와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쉽지 않다라는 흑자 전환을 만들었던 테슬라. 결국 머스크가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반드시 만들 수가 있을 거라는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100시간 일하고 자기 전재산 넣다 보니까 필살의 의지로 일할 수밖에 없고 점유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7분기 연속 적자를 깨고 흑자로 전환했던 테슬라. 이때 머스크를 보시고 지금 이제 AI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변동성이 심한 시기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의 주류 제품이 되었고 지금 FSD 유럽 쪽으로 내년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만 버티면 AI 모빌리티 부분에서 바로 주류 제품이 될 기업이 테슬라라고 보고요. 전기차 자율주행을 뛰어넘어서 로봇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보더라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수출 부분도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2월달 들어서.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조금 더 빠르게 내다본 것일까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무려 1.7조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쓸 카드가 있는 것이 바로 머스크죠.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였고 14달러에서 25달러 끊임없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을 힘들게 하였죠.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대폭등을 보여줬던 테슬라. 다시 한 번 더 이 폭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기차 외에 많은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촉매제는 FSD 또는 옵티머스가 될 것이고요. 작년과 올해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머스크는 반드시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순간만 온다라면 주가 상승은 다시 한 번 더 2020년 어게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모델 Y 딜리버리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말레이시아에서도 딜리버리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달 들어서 판매량이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부진한다라면 테슬라는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보조해줄 수가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점이 비아디랑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노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해결책을 찾고 있는 테슬라이고, 테슬라의 2차 웨이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다음은 바로 AI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리비안이 R2 플랫폼을 공개하였죠. 가격은 45,000달러,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2026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전기차 기업, 볼 기업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이죠.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4695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고 제로백은 3초 이내, 주행거리는 300마일 이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스펙이면 딱 충분하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영리한 것이 많은 기업들이 저가형으로 가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돈 나가고 시간들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있죠. 하지만 리비안은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R1S 디자인의 그대로 사이즈만 줄인 것이 바로 R2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서프라이즈 했던 것이 R2뿐만 아니라 R3까지 공개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서프라이즈가 뭔지 보여줬습니다. R3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정말로 잘 팔릴 것 같은데요. 현재 많은 분들은 리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 스타트업의 유일한 희망이 리비안이 아닐까요? 현재 리비안의 목표는 대량 생산 흑자 전환, 그래서 R2, R3, R3X까지 디자인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을 위함이기 때문이겠죠. 과연 리비안이 R1T, R1S, R2, R3, R3X까지 대량 생산으로 도달을 할까요? 거기에다가 빠질 수 없는 딜리버리 밴까지. 과연 리비안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리비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도 많은 현금이 소진되고 있죠. 테슬라 역시나 모델3 대량 생산을 위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고 일론 머스크는 주 100시간 일했습니다. 리비안 역시나 현금 소진율을 줄이려면 반드시 생산량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모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지아 공장 딜레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R2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리노이스에서 먼저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가 누구일까? 오너, CEO, 여기에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주식도 팔지 않은 리비안의 CEO RJ, R1 플랫폼도 잘 팔리고 있고 그렇다면 R2, R3까지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45,000달러는 소비자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리비안 투자는 2026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리비안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욕도 못하겠습니다. 조금 가능성이라도 나오고 좋은 것들이 나와야지 욕이라도 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암울한 소식밖에 들리지 않고 있죠. 물론 루시드 공식 페이지에서는 상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루시드의 오너 CEO가 루시드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가 정말로 어렵고 주가는 3달러에 불과한데 3월 5일날 피터 롤린스는 47만 6천 주의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루시드의 또 다른 기술 책임자 에릭 바 같은 경우에도 38,300개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죠. 대체 어떻게 주가가 3달러인데 주식을 팔 수가 있을까요? 디지털 부사장 마이클 벨 역시나 6만 9천 개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요. 현재 CFO 셰리가 퇴사를 한 뒤에 그 뒤를 맡고 있는 세계의 부서장 7,400개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짬이 적기 때문에 적은 양의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씩 짬을 쌓다 보면 루시드에서 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언제나 주식을 팔 때는 세금 때문에 판다라고 하죠. 하지만 똑같은 전기차 스타트업인 RJ 스카린지는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판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로네스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고, 이렇게 주식을 팔 줄밖에 모르는 마인드로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겠죠. 일론 머스크도 X를 구입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피터는 욕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머스크는 테슬라가 어려울 때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테슬라 주식 사는데 다 넣었습니다. 나중에 테슬라가 잘 되고 나서 판 것이고요.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는 3달러 최악의 상황인데, 주주분들이 월급 조금 생길 때마다 사면 뭐합니까? 경영진들은 분기마다 팔면서 샴페인 잔치를 하고 있는걸요. 암울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루시드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피터 롤린슨이 이끄는 루시드는 미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주식 파는 마인드로 차를 만들고 있는데 잘 팔릴 리가 있을까요? 최근에 루시드는 그래비티가 최고라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루시드 에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비티가 과연 잘 팔릴까 의문점이 드는 건 역시나 사실이 아닙니까? 오너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차량, 과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까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 1월달에 2대 팔았고 2월달엔 4대를 팔았는데요. 하지만 피터 롤린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올해에도 많은 돈을 독일 쪽에 스튜디오를 짓는데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 고집으로 유럽에서 어떻게든 인정을 받겠다라는 뜻이고, 회사의 수익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전략을 택하고 있죠. 결국 루시드의 운명은 시어 합병이 되던가 사우디가 비상장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나중에 사우디 쪽에 재상장을 하던가.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루시드 주식은 루시드 경영진을 배부르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루시드의 미래는 사우디 국영 기업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